잠시 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전직 청와대 특감반원의 주장으로 불거진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한 긴급 현안 질의가 열립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이 출석했는데요.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은 12년 만에 처음입니다. 지금 조국 수석과 임종석 실장은 자리에 착석한 상태입니다. 청와대를 상대로 한 오늘 긴급 현안 질의의 가장 큰 쟁점은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이 주장하는 민간인 사찰 의혹이 청와대 해명처럼 개인적인 일탈인지 아니면 윗선까지 보고된 조직적인 사찰인지 하는 겁니다. 야당 의원들은 조국 수석과 임종석 실장 등이 사찰을 지시했는지 또 이를 보고받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 등 여권 인사의 비위 첩보를 윗선에서 확인도 하지 않고 덮었다는 주장과 환경부가 이전 정부 인사들을 배제하기 위해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했고 이를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다는 의혹 등도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특히 이 같은 의혹의 공식 지휘, 보고 라인에 있는 조국 민정수석에게 공세를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당은 이를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에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의원, 검사 출신의 최교의, 김도읍 의원 등을 긴급 투입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이 같은 움직임이 사실 확인보다는 정치 공세를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방어를 위해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 변호사인 박주민 의원을 운영위원으로 보임시켰습니다. 현재 운영위에서는 지금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준비하는 모습을 지금 지켜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현안 질의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조직적으로 민간인을 사찰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야당의 주장과 전직 특감반원이 자신의 비위 행위를 정치적으로 포장하기 위한 일방적인 주장에 야권이 동조하고 있다는 여당의 주장이 맞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이 일어나 있고 윤소아 정의당 원내대표 운영위원인데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긴급 현안 질의를 위해서 지금 속속 입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오늘 긴급 현안 질의 가장 큰 쟁점은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이 주장하는 민간인 사찰 의혹이 청와대 해명처럼 개인적인 일탈인지 아니면은 윗선까지 보고된 조직적인 사찰인지 하는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임 실장과 조국 수석은 야당의 이 같은 질문에 자신들이 어디까지 보고를 받았고 무슨 지시를 내렸는지 하나하나 대답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모습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 한번 직접 지켜보시겠습니다. MBC, SBS로 생중계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신 나경원 원내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번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 선임이 되어서 운영에 오게 되었습니다. 국회가 입법부의 본래의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과 관련해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비서관이 출석해 있습니다. 저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18년을 보내는 마지막 날입니다. 올해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날에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됐습니다. 오늘 안건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의 특별감찰관 김태우 건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하기 위해서 오늘 운영위원회가 소집됐습니다. 저는 이번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김태우 전 감찰반원이 어떤 활동과 관련해서
이렇게 폭로를 하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여러 가지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실을 밝히기 위한 여러 공방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현 단계에서 우리 국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좀 이르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대검 감찰을 통해서 비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또 검찰 수사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운영위원회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지금 국회가 그 비위 혐의자의 말만 듣고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오히려 우리 국민들의 어떤 갈등과 대립 이런 것만 심화시키지 않느냐 하는 우려에서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연말에 저희가 중요한 법안들도 처리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 우리 여당이 결단을 내려서 오늘 운영위원회를 수집하게 됐습니다. 저는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그런 운영위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들이 어떤 면책 특권이 있다고 그래서 분명한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고 또 어떤 거짓 주장이나 허위 사실을 가지고 정치적 공방을 벌리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운영위원회는 이 사건의 배경 그리고 어떤 사실관계를 가능한 한 최대한 확인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오늘 출석하신 임종석 실장 또 조국 수석은 의원님들의 질의에 하나도 숨김이 없이 사실대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의원님들도 우리가 차분하면서도 진지하게 오늘 운영위원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정양석 수석께서 의사진행 발언하시겠습니까? 네. 네, 말씀하십시오. 정양석 의원입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진행과 관련돼서 출석 청와대 비서관, 그다음에 운영위원 우리 오늘 출석한 운영위원에 대한 인사 문제 두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을 넘기기 전 오늘 31일 국회가 운영위원회를 열고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이 참여하는 그래서 이런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운영위원회가 소집된 것에 대해서 3당 원내대표님들의 노력에 대해서 저희들 경의를 표합니다. 그렇지만 아쉬움이 있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민정수석이 출석이 12년 만에 처음이고 또 청와대에서는 또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의 결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운영위원회 민정수석과 더불어 민정수석 산하에 4개 비서관이 모두 출석할 걸로 예상했고 모두 기대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민정수석만 혼자 나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실을 규명할 수 있겠나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먼저 바로 김태우 수사관과 직접 연관 업무 지시를 한 박영철 반부패 비서관이 오늘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중요한 민정수석과 감찰관의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박영철 반부패 비서관은 비트코인 조사와 관련해서 1계급 특진 약속을 했다고 진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연결고리가 끊기면 모처럼 소집된 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나 또 여당이 진실을 은폐하려는 의혹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국민들이 갖게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또 백원우 민정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재수 경제부시장과 관련돼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청와대 조사 결과 고위공무원으로서 품위와 관련돼서 문제가 있으니 인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개입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오늘 당연히 출석해야 됩니다. 이 두 비서관은 민정수석을 보좌하는, 그래서 오늘 감찰과 관련된 업무에 당연히 나와야 됨과 더불어 두 비서관은 감찰과 관련된 연결고리인 중심인물입니다. 이 두 비서관이 나오지 않고서는 오늘 정말 모두가 지켜본 가운데 진실규명이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께서는 민주당 소속이시기도 합니다만 적어도 오전에 회의를 통해서 오후에라도 출석할 수 있도록 반드시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울러서 이제 자연인이 된 이인걸 특검 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자연인이 됐지만 김태우 조사관에게 업무 지시를 하고 또 그 증거를 삭제한 흔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요청했지만 오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꼭 출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모처럼 대통령 결단으로 열린 운영위원회에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울러서 동료 의원에 관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송금주 의원님 이 자리에 운영위원으로 계십니다. 그렇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민주당에 입당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소속 TO로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배정됐는데 그러면 입당 의사를 적어도 밝혔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가 여야 간에 또 의석 분배에 공정하게 운영위가 배분이 되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께서 이 점에 대해서도 고려해서 의사 진행을 해줄 것을 부탁드리고 네. 적어도 불참한 증인들은 반드시 오후 회의라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요, 위원장으로서 제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가 빨리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운영위 소집의 출석 대상자는 명확하게 여야 간의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으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와서 다른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송금주 의원은 입당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지 우리 당에서 입당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까지 어떤 당적이 변경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이 지금 시청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회의는 효율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사 진행 발언도 3분으로 제가 제한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래서 앞으로는 의사 진행 발언도 3분 이상 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자유한국당에서 하셨으니까 또 이쪽에 우리 김종민 의원 하시고 또 드릴게요. 드린다고요. 예, 다음에 하십시오. 기회를 드릴게요. 예, 제가 가능한 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요, 지금 강 의원님, 제가 지금 발언 좀 하겠습니다. 강 의원님, 제가 발언 좀 드릴게요. 김종민 의원 발언하시니까 다른 의원님들은 좀 자제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우리가 이제 연말에 마지막 날 이렇게 상임위를 열어서 지금 이렇게 많은 방송에서 언론의 관심 속에서 국민들 지켜보는 것을 상임위를 열고 있는데요. 저는 상임위 운영이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맞냐. 이 점에서 우리가 정말 당을 떠나서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사보임이 있었는데 저는 이런 식의 사보임이 과연 이 상임위 정신에 맞는 거냐.
국회 상임위는 정당하고 좀 다르다고 봅니다. 정당에서는 어떤 특정 정치 사안에 대해서 뭐 확인되지 않은 얘기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일방적인 어떤 정치적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 상임위는 여기서 법이 만들어지는 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산이 결정되는 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정부 업무에 대해서 국정조사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데입니다. 이 권한을 그냥 준 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위임해 준 겁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들의 권한이 아니고 국민들의 권한을 우리가 대신 행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면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이 상임위 운영에서 정말 공정하고 내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정말 국민을 대표해서 공정하고 절제해서 이 상임위에 임해야 되는데, 우리 정당에 지금 정치 공방, 정치 쟁점을 다루는 TF 위원들 대거 상임위에 사보임을 해서 정말 이 상임위가 정말 이 국회 정신에 맞는 상임위가 될 거냐, 이런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게 만들어요. 저는 여기에서 결정되는 건 법에 준하는 권위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여기에 이 상임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말 절제해야 되고 공정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정말 유감이고요. 저는 오히려 지금 한국당에서 우리 앞에 앉아 계시는 존경하는 곽상도 의원님,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존경하는데 오히려 사보임이 있으려면 곽상도 의원님에 대해서 회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곽 의원님 2013년도에 민정수석 하셨잖아요. 그때 우리 문재인 김태우 씨가 거기에 직계 부하 직원이었어요. 그 곽상도 수석, 그 다음에 이중희 민정비서관, 그 다음에 김태호.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직계 상하 관계로 업무를 하던 분입니다. 그러면 곽상도 의원님이, 물론 본인은 곽상도 의원의 본 뜻은 공정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겠지만, 그 일방에 지금 범죄 혐의자가, 지금 청와대를 공격하고 있는 범죄 혐의자가 부하 직원이었어요.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정말 이 상임위를 공정하게 이끌려고 생각했다면 저는 곽 의원님이 회피하는 게 그게 도리에 맞다. 근데 오히려 지금 당의 이 정치 공방 TF를 대거 이렇게 보임을 하시면서 오히려 사임을 하셔야 될 분은 사임을 안 하시고. 네, 또 누가 하실래요? 나경원 대표님 하실래요? 곽상도 의원님 하실래요? 나경원 대표님 하실래요? 네. 홍영표 위원장께서 여야의 합의를 전 호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시합니다. 우리가 임종석 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을 명기한 이유는 그동안 민정수석이 안 나오는 것이 관행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에 임종석 실장은 당연히 운영위 소집이 되면 나와야 되고 거기에 조국 민정수석도 나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명시적으로 이야기했을 뿐이지, 민정수석이 나온다면 당연히 민정수석의 업무를 보좌하는 그 비서관들이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지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민정수석이 나오는데 민정수석 산하의 비서관 4명이 나오는 것은 합의하지 않았다? 이거는 정말 합의를 오도하는 것이라는 말씀밖에 안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정수석과 같이 일을 하는 우리 비서관들, 그리고 이 사건의 핵심 고리인 박형철, 백원우 비서관 꼭 출석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자꾸 정치 공세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저희는 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싶고, 또 이것을 통해서 정말 이 문재인 정권이 정말 반성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치 공세로 몰고 가는 듯한 발언을 하신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송금주 위원권은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김종민 의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지금 부대표가 아닌 분이 3분 사보임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원래 새로 부대표를 구성했고요. 부대표 안 된 분 3분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번에 민주당도 2분 사보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정치 공세하지 말고 우리가 빨리 이 운영이 모처럼 모신 2분에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고 비서관은 빨리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말씀하십시오. 또 아니, 양쪽에 오가면서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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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기 수석 하시고, 곽상도 의원 하시고, 네. 얼마든지 하십시오. 네.
제가 원내대표들끼리 합의하는 자리에 있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민정수석이 나오는 운영위를 할 거라고 자유한국당 생각이나 했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의 결단으로 어떻든 열리면서 민정수석이 나오는 것으로 그때 합의가 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3당 수석께도 전화 드렸습니다. 전화 드려서 우리가 나오는 대상은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으로 하시죠.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러면 혹시나 외로워 보일 수 있으니 그러면 뒤에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관이나 보좌할 수 있는 사람 정도를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자유한국당에서 논의를 하다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모양이죠. 중인을 출석을 시키려면 비서관들 출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국회법에 일주일 전에는 요청을 해야죠. 그런 정도를 아시는 분들이 지금 당장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해. 더 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닌 게 국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정양석 수석님과 상의하는 동안 충분히 다시 더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유한국당 운영위 위원분들이 자연스럽다고 하는데 어디가 자연스럽습니까? 누구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직접 고발하고 고발장까지 갖다 주신 분들이 오늘은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질문을 하겠다라고 하면 가불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저는 기본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두 다 재척사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원래 운영위를 제대로 구성하셔서 그 운영위원들이 질의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치 공세하려고 장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김종민 의원이 질문하셨는데요. 저희도 의아해요. 김태우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자유한국당에게 손짓을 했는지 아니면 자유한국당이 이런 얘기가 나와서 자료를 좀 달라고 하셨는지 그러다가 보니까 곽상도 의원께서 청와대에 김태우가 근무할 때 같이 민정수석으로 있으셨더라고요. 그리고 김태우의 변호사 석동현 변호사는 어떻게 됩니까? 곽상도 의원님하고 연수원 동기인가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보니까 연수원 동기인 것 같고 석동현 변호사 자유한국당의 당협위원장 아닙니까? 그 당협위원장이었던 사람이 김태우의 변호를 맡고 그리고 석동현 변호사의 부인은 또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저희도 다시 한번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도 한번 물어봐야지 될 것 같은데 도대체 이런 상황 속에서 질의를 하는 국회 운영위에 한쪽 입장에 쓸 수 있는 건지 저는 재척사유다 이렇게 네. 다음 곽상도 의원 발언하십시오. 예, 김태우 수사관은 제가 민정수석할 때 아마 잠시 제가 6개월 정도 근무할 때 아마 그때 특감반에 있었던 걸로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김태우 수사관을 그때 보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전화 통화를 하거나 만나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직 생활을 제가 여러 곳을 거치면서 했기 때문에 저하고 같이 일을 한 직원, 공무원들, 사건과 관련된 분들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 그 당시 일에 대해서 묻겠다고 하면은 그러면 제가 당연히 이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빚어지고 있는 이런 특감반의 그 운영 실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과거 정부에서 운영했던 실태랑 어떻게 다른지 왜 문제가 되는지 이거를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와서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당연히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들 거론하시지만 저는 석동현 변호사하고도 전화통화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서로 주고받을 얘기도 별로 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지 그 과거에 있었다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시면은 그러면 제가 홍영표 위원장님하고 이런저런 인연으로 여기서 만났던 인연으로 다음에 무슨 문제가 돼서 하면은 제가 가서 같이 이런 논쟁을 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은 그때 당시에 어떤 팀이 만들어져서 일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고 헤어지면은 그걸로 끝입니다. 그 당시 일에 대해서 묻겠다고 하면 제가 저 자리에 가서 앉아있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는 현 정부에서 특감반을 어떻게 운영했느냐
저분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범계 의원 하시고 다음 김관영 의원 하십시오. 네.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곽상도 의원님 말씀이 정확한 얘기예요. 곽상도 의원님이 박근혜 정부 초대 민정수석 비서관을 6개월 했습니다. 그 당시 밑에 김태우 이 수사관이 있었지요. 기억이 납니다라는 정도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 뒤로 일체 연락이 없다. 그것이 민정수석 비서관과 특감 반원의 관계입니다. 만약 특별한 특감 반원이 여럿이 있고 민정수석이 그 특감 반원에 특별한 연고를 느낀다든지 특별한 정을 갖는다든지 특별한 비선보고를 갖는다든지 그러한 관계의 예적인 특수성이 있으면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일체 연락한 바도 없고 일체 특별한 의심을 받을 만한 얘기가 없다라는 그 사실이 바로 민정수석 비서관과 특감 반원 간의 공적인 관계입니다. 사적인 관계는 없는 겁니다. 바로 이 사건의 본질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자, 진실을 한번 밝혀보자. 시작합시다 이제. 자, 다음은 김관영 의원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네. 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정치 공방이 굉장히 가열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운영위원회가 대단히 어렵게 힘든 과정을 거쳐서 소집이 되었습니다. 여당 입장에서야 당연히 하고 싶지 않은 운영위원회겠지만 야당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저는 어쨌든지 오늘 비서실장과 민정수석 특히 관행적으로 그동안 불출석해왔던 민정수석이 오늘 출석을 해서 진실 규명에 협조하겠다는 그 자세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지금 자유한국당의 여러 가지 그 사보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의 소리를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각 교섭단체의 권한 범위 내에 있는 일이고 또 민주당도 오늘 운영위를 대비해서 일부 사부임이 있었던 것으로 또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히 진실 규명 절차에 들어가고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저는 아까 비서관들 출석 문제에 대해서 서영교 수석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오늘 민정수석이 적어도 출석을 한다고 하면 저는 특히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박형철 비서관은 당연히 출석해야 되는 것으로 저도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에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의 출석을 담보해라 라고 하면서 야당이 요구한 거 맞습니다. 그리고 그 요구에 대해서 운영위원장께서 결단을 하고 최종적으로 합의를 본 것이 맞지만 비서관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출석한다 출석하지 않는다라는 구체적인 합의나 언급은 서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서영교 수석께서 3당 수석 간의 비서관들은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한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전화 유이동 수석 전혀 그런 얘기에 대해서 합의한 바도 없고 전화 한 통화 받은 적도 없습니다. 저는 그리고 오늘 당연히 저 사실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석 간에 좀 합의를 해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회의는 바로 진행하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운영위원장으로서 분명히 저는 협상 과정에서 두 사람 저는 처음에는 지금 이렇게 진실 공방이 한창인 상황에서 민정수석이 출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판단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면 비서실장만 나오는 것이 어떠냐라고 제가 제안을 했었고 그걸 야당에서는 못 받겠다. 적어도 민정수석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것은 다른 비서관들이 출석하는 문제는 전혀
저희는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걸 확인하고 싶으면 제가 정회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리하고 가자고요. 지금 김관영 대표까지 지금 여야 간의 합의사항을 지금 해석하는 데 다르지 않습니까? 절대로 두 사람이 출석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다음에 하십시오. 네. 다음에 하시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회의를 진행하려면 하고 지금 여야 간에 합의하지도 않은 사항을 가지고 계속해서 문제를 삼으면 어떻게 회의 진행을 합니까? 자, 또 이쪽에서 누구 말씀하십시오. 자, 윤소아 대표 말씀 기회 드릴게요. 의사진행 발언 계속 드릴 테니까 하십시오. 네. 다음 강효상 의원 드릴게요. 네. 비교섭단체 원내대표인 정의당의 윤소아입니다. 오늘 운영위가 소집되어서 이 문제와 관련한 민정수석 그리고 비서실장 출석시켜서 이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과 진실을 가리고자 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빙자로 해서 가장 경계하는 정쟁을 벌써 전조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 유감을 표명하고요. 또 하나, 그러면 교섭단체 원내 대표들 간에 출석 대상을 그렇게 적시 내지는 서로 합의를 했다면 최소한 운영위가 열리게 되면 운영위원들에게는 비교섭단체가 됐던 비비교섭단체가 됐던 운영위원들에게 출석의 정확한 대상과 그 이유에 대해서 공지라도 사전 공지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올바른 운영위원의 모습입니까? 이 중대한 사안을 놓고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유감을 표명하고 빨리 의사 진행을 죄송합니다. 빨리 운영위원회를 진행해서 질의와 응답을 통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강효상 의원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운영위원회를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네. 저희가 지금 오후에라도 지금 위원장님께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자는 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비서관들은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조국 수석이 나는 보고 안 받았다 그러면은 그만인 거예요.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서관들이 나와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자고 그래서 오전에 안 나왔으면 오후라도 나오게 하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위원장님께서 정회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참 어불성설이고 이건 운영회를 하기 싫으신가 아니냐라는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이 운영위원회를 시작하자. 조국 아니, 수석님이나 임 실장님께서 비서관들을 좀 불러주세요. 오후에. 예, 부탁드립니다. 아니 제가 정회를 말씀드린 건 아니고 지금 회의 시작한 지 30분이 지났는데 지금 본 질의에 못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볼썽사 나오니까 정회를 해서 그럼 그 문제를 정리하고 하자고요. 네. 그러니까 자 또 하십시오. 의사진행 발언 하실 분들 하세요. 네. 네, 박준민 의원 하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계속 하세요. 저도 네. 짧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가 증인 출석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서 요구를 하고 계신데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5항을 보시면 아까 서영교 수석도 얘기했지만 증인 출석의 요구일로부터 7일 전에 송달이 돼야 됩니다. 이것을 여야 간에 합의가 됐다고 해서 이 법 규정을 무시하고 증인 출석을 시킬 수 있느냐? 그거 아닌 것은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기했다라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더 이상 주장하시는 것은 그래서 타당하지 않은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 최규일 의원님, 네, 말씀하십시오. 예, 최규일 의원입니다. 예. 회의는 정상적으로 빨리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청와대 내에 휴대폰 포렌식 장비가 있다고 합니다. 청와대 내에 휴대폰 포렌식 장비가 몇 대가 있는지 그 보유대서 하고 운영 인원 몇 명이 그 장비를 운영하는지 자료 제출을 바랍니다. 그리고 현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휴대폰을 임의 제출받은 건수가 몇 건인지 그리고 그 제출받은 휴대폰을 포렌식한 건수가 몇 건인지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김태우 등 전 특감반원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청와대 내규에 따라 모두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한 청와대 내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특감반원별 컴퓨터 폐기 일자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폐기했는지 자료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청와대 특감반에서는 특감반장과 특감반원 간에 텔레그램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텔레그램을 사용하였는지 그리고 그 텔레그램을 사용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자료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김태우 수사관이 민간인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는 등 잘못된 첩보를 수집한 경우에는 수집한 첩보를 폐기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그 구체적인 폐기 방법, 그 폐기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자료 제출 바랍니다. 네, 우리 최규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하여튼 준비가 되는 것은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고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존경하는 최규일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청와대가 범죄 혐의가 있어서 검찰 수사를 할 때는 그런 내용들을 다 제출받고 뭐 하시는 내용인지 수 있겠습니다만은 대체로 저희들 통상 업무에 관련된 일들이고 민정수석실의 대부분 그런 업무들이 저희가 국회에 제출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희가 어떤 거를 제출할 수 있는지 좀 검토를 해서 오후 시작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또 누가 이쪽 하셨으니까 이쪽 하시고 이제 가능하면 의사진행 발언을 그만하시죠. 자, 그러면 네. 자, 의사진행 발언은 그러면 계속 하실 분들 하시고 3당 수석은 뭐 논의하려면 논의하십시오. 밖에 나가서. 네. 아니 우선 하십시오. 김병욱 의원 하시고. 네, 분당거래 김병욱입니다. 상임위원들 사회보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회법 48조 6항에 따르면 상임위원회 사보임은 임시회의 경우에 회기 중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에서는 이번 운영위를 앞두고 진상조사 TF팀을 전격 보강하겠다라는 국회법을 무시한 발언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오늘 상당수 의원님들께서 그동안에 운영에서 보지 못한 분들이 다 이게 와 계십니다. 그리고 이게 예외 조항이 있는데요.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사보임이 임시회의는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당 의원님들 중에서 질병이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은지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 조항이 2003년 2월 달에 신설된 것입니다. 지금부터 15년 전에 국회에서의 정치적으로 첨예한 대립과 정쟁을 일삼는 국회 분위기를 일신하고자 상임위 중심적으로 효율적으로 전문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만든 조항입니다.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가 15년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느냐라는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의사진행 발언 그만하시죠. 또 하실랍니까? 아니 우리 누가 먼저 하실랍니까? 네, 그러면 정양석 수석 말씀하시죠. 바로 회의 진행 중에 3당 원내 수석 부대표 간 회동을 통해서 증인 소위 비서관 출석 문제를 협의하고 또 자료 제출 문제를 협의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관련해서 서영교 수석께서도 설명이 있었지만 이 운영위원회를 보고 있는 의원님들과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도 명쾌하게 밝힐 건 밝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서 수석으로부터 민정수석을 보좌하는
팀들이 출석할 거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민정수석은 당연히 상식적으로도 네 분의 비서관이 보좌를 하는 것이지 오늘처럼 느닷없이 행정관이 보좌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좀 논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서 오늘 이제 네 분 비서관의 추가 출석에 대해서 국감조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국회에서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일 전에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사항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 두 분 비서실장과 민정수석도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습니다. 통상 국정감사나 조사에서 저희 진술이 사실과 다를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는 증인 선서 없는 그냥 오늘 기관 업무 보고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출석을 요구하는 비서관도 당연히 나와야 될 비서관입니다. 국회법에 보면은 증인이나 감정인, 참고인 출석 요구를 위원회 의결로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분들이 자연인이 아니고 또 우리가 지금 의혹을 제기한 연결고리에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회법과 또 네. 증언 감정법에 대해 혼선이 없기를 바란다는 말씀드리고. 네. 그런 새 교섭단체 수석 부대표들이 논의를 해보십시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약속 위반입니다. 네. 논의해 보십시오. 네. 네. 아니, 됐어요. 그만하시고요. 이제 지금 거의 45분이 지나가는데 좀 질의에 들어가시죠. 어떻습니까? 또 김동우 의원님 또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하십시오. 그러면 이쪽도 하시고, 그 다음 김동우 의원 하십시오. 네. 이쪽에 누가 하실래요? 아니, 한 번 하셨으니까 신동근 의원 하십시오. 예. 저도 이제 40분이나 지나서 추가 증인 요청 문제로 그만 발언하려고 했는데 또 정양석 수석께서 또 발언을 장하게 하셔서 저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법률적인 문제를 했습니다만은 적반하장도 저는 유분수입니다. 얼마 전에 아무리 이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지만 얼마 전에 박근혜 정부 당시에 십상시 문건으로 당시에 그 최영한 수석 출석하라고 했는데 사퇴했습니다. 응? 김영환 수석. 예. 그리고 우병우 수석 최순실 사태로 누차 운영위뿐만 아니고 각종 상임위에서 출석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쇠를 일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결단을 해서 이렇게 민정수석 나왔는데 또 여기에 떡 하나 더 달라고 이건 너무 후한무치해도 너무한 거죠. 이렇게 40분씩 국민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이게 진실을 밝히려는 것보다는 저는 이걸 저도 얘기 들어보세요. 제가 발언 기회 먹고 오세요. 예,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세요? 제가 욕을 했습니까? 아니면 제가 못할 소리를 했습니까? 응? 바르게 하고 있습니다. 후한무치한 거죠. 그러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비리 의혹자도 아니고 비리 확인자 김태우의 무분별한 이 폭로에 대해서 그러면 지시를 밝히는 걸로 해야지 이렇게 정쟁화시키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이 합의대로 해서 빨리 운영위원회를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다른 분 기다리십시오. 네, 계속 드릴 텐데요. 제 생각에는 지금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본 질의를 해서 오늘 운영위 소집한 목적을 저희가 실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동우 위원 말씀하십시오. 예. 민정수석 산하의 4개 비서관 또 특감반장 출석과 관련해서 여러 말씀들이 오고 가시는데 각 정당별로 하실 말씀이 있겠죠. 그렇지만 어제 저희들이 분명히 공개적으로 요청드릴 때 진실 규명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들이니 공개적으로 진실 규명 의지가 있다면 출석시킬 것을 바란다. 그래서 공개 요청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절차적이거나 법적인 문제를 제기는 할 수 있지만 서로가
진실 규명을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여는 만큼 필요하다면 각 당 수석 부대표들 간에 논의를 해서 오후에 참석 여부를 결론을 짓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로 촉발된 문재인 정부의 민간인 사찰 및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국민들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으며 정권의 내부자들의 폭로도 이어져 문재인 정부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급기야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김도우 KKG 위원님, 지금 질의를 하시는 겁니까? 뭐 합니까? 적자국채 사조 강행 등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요새 진행 발언입니까? 질입니까? 네? 저 마이크 끄세요. 본 마이크 의원은 끄세요. 네. 본 마이크 의원은 끄세요. 지난 18일부터 아니, 자료 신청한다고 청와대 그러고 대통령 뭐 비서실에 합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안 돼요. 마이크 끄세요. 지속적으로 마이크 끄세요. 아니, 질의 시간에 하세요.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자, 네, 제기하시고요. 김도우 위원님, 자료 제출 요청을 한다 그래서 제가 기회를 드렸습니다.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본 질의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질의 시간에 하십시오. 네. 자, 하시고요. 더 이상 의사진행 발언을 받지 않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니, 이따가 말씀하십시오. 좀 회의 진행을 좀 하게요. 아니,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질의를 하려고 지금 오늘 운영위원회 소집 요청을 했습니까? 의사진행하려고 합니까? 아니야, 그건 아니잖아요. 질의 시간에 충분히 하시라고요. 네. 아니, 제가 여가 야가 됐든 어떻게 제가 이렇게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까? 그게 자료 요청입니까? 제가요, 위원장으로서 의사진행 발언을, 이따가요, 자료 제출은 우리 나경원 대표 끝나고 하십시오. 따로. 네. 자료 제출 것만 따로 시간을 드릴게요. 일단 좀 시작을 해놓고 하자고요. 아니, 나경원 대표님 하시게 하자고요. 네. 그러면요. 일단 지금 회의 진행을 지금 정상적으로 못했는데요. 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오셔서 현안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 김도우 위원님. 김도우 시간 드리겠다고요. 끝나고. 자료 제출하실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일단 진행해 놓고 보겠습니다. 네. 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현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문재인 정부에서 정치적 목적의 사찰 행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민간인 사찰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국정원의 국내 주요 인물 정보와 기관 동향 정보 기능을 완전히 폐기하였습니다. 민정수석실은 대통령 친인척 등 주변 인사들을 관리하고 청와대를 포함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하며 감찰을 통해 공직자 비리를 상시 예방하고 평가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산하기관의 고위임원에 대한 직무 동향 보고와 그에 따른 조치는 민정수석실의 정당하고 고유한 업무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김태우 전 감찰반원은 업무 과정에서
과거 경험과 패습을 버리지 못하고 업무 범위를 넘나드는 일탈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민정수석실은 매 단계 시정명령을 하고 엄중 경고하고 근신 조치를 취하는 등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일탈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고 급기야 자신의 스폰서로 알려진 건설업자가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찾아가서 마치 청와대의 관심 사건인 양 위장하여 사건에 개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니 오늘 이게 민정수석실은 즉시 그를 업무에서 배제했고 차제에 감찰반 전원을 돌려보내는 강력한 쇄신 조치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그는 자신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겠다고 결심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동료들의 흠결을 들춰내서 넘기고 자신의 비위를 감추고자 직권을 남용하여 수집한 부정확한 정보들을 일방적으로 유포하고 있습니다. 그의 비위 혐의는 이미 대검찰청의 감찰 결과에서도 모두 사실로 드러난 사항입니다. 물론 비서실의 불찰도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 비위 혐의자를 애초에 걸러내지 못했는지, 왜 좀 더 일찍 돌려보내지는 못했는지, 또 왜 좀 더 엄하게 청와대의 공직기강을 세우지 못했는지 따가운 질책은 달게 받겠습니다. 저는 대통령 비서실의 책임자로서 대통령께 죄송하고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합니다.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언제든 비서실장으로서 필요한 책임을 질 것입니다. 그러나 민정수석실이 김태우 전 감찰반원에 대해 취한 조치들은 운영 지침과 원칙에 맞는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어물쩍 덮으려 했다면 그것이야말로 책임을 물어야 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사건의 본질은 비위로 곤경에 처한 범죄 혐의자가 자기 생존을 위해 국정을 뒤흔들어 보겠다고 벌인 삐뚤어진 일탈 행위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은 이번 일을 감찰반 구성에서부터 세부적인 운영 지침과 정기적인 점검에 이르기까지 쇄신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일부 언론이 범죄 혐의자가 일방적으로 생산, 편집, 유포하는 자료들을 객관적 검증 없이 보도하는 것은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일입니다. 정치권에서도 민간인 사찰이니 블랙리스트니 하는 무리한 표현으로 사건을 왜곡하거나 불안을 조장하기보다는 차분히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민정수석께서 상세 보고 가십시오. 들어보고 가십시오. 어차피 오늘 이게 안건입니다. 오늘. 네. 아니 오늘 안건이에요.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 조국입니다. 네. 자, 최근 발생한 아니, 특별감찰 받는 사건에 대한 현안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아니, 자, 위원님들 좀 진정해 주시고요. 아니,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안 보고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그러면 당사자들이 우리 기관 보고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기관 보고 자체를 못하게 하시면 어떡해요? 자, 네. 이거는요, 우리 야당 의원님들, 아니, 자유한국당에서도 지금 언론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이거 말이 현안 보고지 않습니까? 아니요, 자, 위원님들 가만 계시고요. 지금 저희가요, 상임위원회를 소집하면 기관장과 기관에서의 현안 보고가 필수적인 거 아닙니까? 오늘 안건이 무엇입니까? 오늘은 청와대 전 특감반원 김태우 관련한 현안을 청와대에서 보고하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우리 뭡니까? 특히 야당, 우리 자유한국당 같은 데서는 지금 거의 한 달째 일방적으로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청와대 얘기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인사한 거니까요. 그럼 왜 민정수석 아니, 그래서 위원님들 시간 많이 소요되지 않으니까 설명 듣고 하시죠. 네네네. 아니, 정해 안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면 시간만 많이 가니까 설명을 들으시고, 그 다음 거기에 대해서 질의응답 하는 게 저희 국회 관행 아닙니까? 네, 하십시오. 다시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특별감찰 네. 반환 사건에 네. 대한 현안 그럼 보고를 위원장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니, 야당에서 오늘 민정수석을 출석해 달라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하면요,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좀 의원님들, 자, 좀 하시고요. 우리가 국회에서 정부 측 기관을 불렀으면 기관의 현안에 대한 판단을 저희가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하십시오. 진행하십시오. 네,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정농단 사태를 경험하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모든 업무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왔습니다. 특별감찰반 활동에서도 다단계 점검 체계를 운영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감찰반 행정요원의 비위행위가 발생하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합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행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위행위자의 일방적 허위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뒤이어 정치 쟁점화되었습니다.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이전 정부와 다르게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애초부터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사찰은 엄격히 금지해왔습니다. 특별감찰반 소속 행정요원이 관할 범위 밖에 미확인 첩보를 수집해온 경우 폐기하거나 법에 따라 관련 부처에 전달하였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는 임용 초기 과거 정부 특별감찰반 활동의 습성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첩보 수집에 대해서 경고 조치가 내려졌고, 자신을 위한 특혜성 임용 시도가 포착된 후에는 1개월 근신 조치를 하는 등 경중에 따라 조치해왔습니다. 이후 뇌물죄 수사를 받고 있는 자신의 스폰서와의 유착이라는 심각한 비위가 발각되었기에 민정수석실은 즉시 정식 감찰을 개시하고 대검에 조사 및 징계 의뢰하는 등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사태의 핵심은 김태우 행정요원이 징계 처분이 확실시되자 정당한 업무 처리를 왜곡하여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고 자신의 비리 행위를 숨기고자 희대의 농간을 부리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미 대검감찰본부의 중징계 결정에 따라 김태우 행정요원의 비위라는 실체적 진실의 일각이 드러났습니다. 더 나아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를 통해 비위의 실체가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책략은 진실을 이기지 못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왜곡된 주장의 진실이 선명하게 드러나길 희망합니다. 자유한국당에 의해 고발된 당사자이면서 검경 업무를 관장하는 민정수석이 관련 사건에 대해 국회 운영위에 답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 김영균 씨가 저를 이 자리에 소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민정수석의 운영위 불출석이라는 관행보다 김영균 법의 통과가 중요하다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결심 때문입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질의에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심껏 답변하겠습니다. 따끔한 질책은 겸허히 수용하고 업무 수행의 나침반으로 삼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고 문재인 정부의 부패 척결의 의지가 밝혀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간사위원들의 사전 협의에 따라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나경원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그러실까요?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 김도읍 위원 자료 제출 요청이 있으십니다. 네. 네, 아까 네. 해 주십시오. 네. 네. 있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8일부터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에 지속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더니 오늘 새벽에서야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모자라 20여 건의 요구 자료에 대해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운운하며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특감반원의 이중적 신분에 대한 법적인 근거와 내규, 민정수석실과 특감반원 직무에 대한 내규, 330여 곳의 공공기관 대상 감찰 결과 엑셀 파일 등 현재의 사태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기초자료에서부터 관련된 핵심적인 자료까지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될 자료들입니다. 조금 전 우리 최교일 의원님의 자료 제출 요구에 임종석 비서실장께서 우리는 수사와 관련되거나 하는 경우 아니면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청와대 민정실 캐비넷 문건을 공개하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무작위로 330여 건의 문건을 공개하면서 청와대에서 뭐라고 했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공개한다고 했죠. 지금만큼 국민의 알 권리가 욕구가 오르는 때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성실히 임해주기 바랍니다. 지난번 캐비넷 문건 공개할 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했다고 말했던 것을 다시 한 번 더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의사진행 발언은 더 이상 안 받겠습니다. 네. 네. 자, 송원석 의원 자료 제출 요구하십시오. 예, 조금 전에 임종석 실장하고 조국 수석이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 돼가지고 단계마다 시정 명령을 했다. 또 엄중히 조치를 했다. 그다음에 근신 처분을 했다. 이런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단계마다 했다는데 언제 그런 시정이나 조치를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김태우 수사관이 어떤 법규나 내규 위반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했는지, 지금 계속해서 김태우 수사관이 개인의 개인적인 일탈이다, 개인의 잘못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조속히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의원님, 이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료보다는 이따 질의를 하시면 민정수석이 성실하게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자, 우리 서영교 수석도 자료 제출만 말씀하십시오. 깜짝 놀랐는데요. 어떻든 김태우가 최모 건설업자로부터 스폰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근무 시간에 골프 접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파악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뭐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는데요. 저희들도 좀 그런데 김태우와 이 최두영 간에 어떻든 전화 통화하면서 무슨 건설업자하고 무슨 제보가 있으니 이것을 자네가 2014년에 청와대 특감반에 있을 때 수집한 자료라고 말을 하고 요것을 좀 활용해라, 딜을 해라, 이런 녹취가 있고 기사가 나온 걸 봤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 김태우가 어떻든 자기가 감찰하고 날린 감사관들이 있는데 그 자리에 셀프 승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도도 보고 다 봤는데 요거에 대한 자료, 어떤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과정까지 가게 되었는지 그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김태우가 경찰에 가서 최두영 사건을 살펴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런 살펴본 내용을 어떻게 청와대에서 알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자료로 좀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지금 서영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도 저희 내부 감찰 자료에 대한 것이어서 이걸 대검찰청 감찰본부로 전부 넘겼고요. 저희가 지금 자료 제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김태우 전 감찰반원에 대한 감찰 결과를 지금 서영교 의원님께서 쭉 언급하신 그런 내용들에 대한 감찰 결과를 대감찰청에서 이렇게 보도자료로 이미 다 확인을 해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하면 이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셔도 충분하지 않으실까. 저희들이 내부 감찰 내용은 감찰반으로 전부 자료를 이관했습니다. 대검찰청 네. 감찰실. 여기 우리 나 대표님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데. 네? 네. 이만희 의원 자료 제출 요청하십시오. 우리 조국 수석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작년 7월경에 특감반에서 전 부처에 걸쳐 있는 330여 개의 공공기관에 대해서 대통령 임명권을 행사하는 사장, 감사 등에 대한 출신, 남아있는 임기의 기간, 성향, 세평 등을 망라한 일명 공공기관 관련된 사항을 서류를 작성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가지고 그 관련된 330여 개의 공공기관장과 감사들에 대한 작성된 문건에 대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자료 제출이 가능합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조국 선. 일단 330개의 문건은 그 당시에 특감반의 업무 대상입니다. 특감반의 업무 대상의 업무 대상이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상적 업무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저는 당시 시점에 그걸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만은 최근 보도 이후에 확인해 본 결과 그러합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기록 여부는 제가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임명권 행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세평까지 작성된 문건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하셨는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그런 자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따가 좀 감찰이란 말씀 안 드렸습니다. 업무 대상인 공공기관의 범위를 그 사항이 분해돼서 해가 안 해주시면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자료는 지금요 의원님들 질의를 통해서도 충분히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7분입니다. 자유한국당 서울 동작구 을 출신 나경원 의원 질의하십시오. 네, 조용히 해주십시오. 네. 오늘 이 운영위 회의가 연말에 이렇게 개최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운영회의가 시작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홍영표 원내대표께서 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굉장히 편파적으로 운영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바늘 가는데 실 가는 겁니다. 민정수석 나오는데 비서관들이 안 나온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이야기한 몇 가지 사안들 정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청와대 임종석 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의 모두 발언, 업무보고, 그리고 이 민주당 의원님들의 발언을 보면서 결국 지금까지 했던 건 모두 감싸겠다. 두 번째, 김태우를 범법자로 만들겠다라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김태우는 엄연한 공익신고자입니다. 또한 김태우뿐만 아니라 이제 신재민이라는 어제 기재부 전 사무관 30세를 간 넘은 신재민이라는 또 하나의 공익제보자가 나타났습니다. 제2, 제3의 공익제보자가 잇따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신재민 제보자에게는 또 무엇을 더 씌울 것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운영위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운영위에서 진실을 이야기하고 책임을 이야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제 제가 헌법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다. 그래서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헌법에는 자유,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 인권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이 정말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대로 가고 있습니까? 정치는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한 축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타난 것을 보면 이 정부는 무차별하게 사찰했습니다. 민간인을 사찰하고 공무원 핸드폰을 압수해갖고 포렌식으로 그 사생활을 캐고, 그리고 또 자신들의 실세 비리 의혹은 묵인했습니다. 블랙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몰라라 합니다. 1인의 일탈로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정부의 위선이 드러나는 것이다. 정말 정권 초기에 정의와 도덕성을 앞세웠는데 정의와 도덕성을 앞세운 그런 위선, 일탈에 대해서 전 양두구육의 정권이다. 이렇게밖에 규정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 취임사를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 취임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을 하겠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겠다.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뒤덮지 않겠다. 과연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김태우에 대해서 범법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검 감찰 결과 보면 도대체 감찰 결과 수사 의뢰도 못합니다. 징계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탈탈 털어서 나온 게 260만 원 상당의 향응수수 골프 쳤다는 거, 178만 원의 골프 쳤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김태우 범법자 하는데 그렇다면 왜 청와대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지 않습니까? 임종석 실장 대답하십시오. 김태우에 대해서 김태우 이 전부 다 거짓말이다 하는데 잠깐 김태우에 대해서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지 못합니까?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 고발해둔 상태입니다. 고발은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직무상 기밀 누설로만 고발했습니다. 예. 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면 사실이 밝혀질까 두려운 거 아닙니까? 필요하면 우윤근 언제든지 추가로 하겠습니다, 의원님. 예. 자, 왜 여태까지 안 합니까? 우윤근 전 대사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윤근 대사 계속해서 거짓이다 하면서 지금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지 못하는 사유,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오늘 나와서 두 분이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임종석 실장한테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 결단 미화하는데 자, 대통령께서 과거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유감 표시하신 적 있으십니까? 이번 사건이라 하면 이 김태우 감찰반원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네. 대통령께서 유감을 지금 표시해야 될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유감 표시하신 적 없다. 자, 예전에 국무총리실 우리 민간인 사찰 기억하실 겁니다.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그 당시에 상임 고문이셨죠. 민주당 상임 고문 시절에
이러한 사건은 탄핵감이다. 대통령 탄핵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지금 민간인 사찰 다 부인하고 계시는데 지금 저희가 나타난 증거, 정황,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민간인 사찰이 있다고 봅니다. 그걸 좀 임종석 실장.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일방적으로 그냥 민간인 사찰이라고 자, 말씀하시지 임종석 말고 실장. 거기에 대답, 대한 묻는 구체적 말에 내용을 대답을 질문을 하십시오. 자.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이인걸 특감 반원에 사인이 있는 민간인 사찰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민간인 사찰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민간인 사찰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조용히 좀 해주십시오. 저 중단 좀 해주세요. 스톱 시켜주세요. 자, 임종석 실장도 의원님들 묻는 조용히 말에 해주십시오. 네. 1분에서 조용히 멈춰주세요. 해주십시오. 네. 1분에서. 네. 30초 더 주세요. 스톱. 네. 하십시오. 20초 더. 저는 이 사건은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이 두 축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해서는 안 되는 민간인 사찰, 그리고 정치인 사찰을 했고요. 그리고 또 공무원 사찰을 했습니다. 공무원 핸드폰 압수해서 포렌식 수사 돌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축으로 뭘 했느냐? 직무유기했습니다. 지금 우윤근 대사건, 그리고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건 전부 다 묵인하고 있습니다. 결국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의 이 두 축에 대해서 몰랐다, 보고받지 않았다. 몰랐다고 해도 직무유기요. 보고받지 않았다 해도 직무유기요. 알고 뭉갰어도 직무유기입니다. 그런데 임종석 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임종석 실장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제가 언제든지 저는 저에 합당한 책임을 지겠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의원님. 지금 합당한 책임을 지겠다. 저는 의원님께서 자. 예. 위원장님, 저도 잠깐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예, 나경원 의원님께서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이렇게 무리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내용들을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여기서 그걸 설명하고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자고 만들어진 자리 아닙니까? 예. 예, 근데 네, 자, 답변하십시오. 예,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나경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첫째, 김태우 행정요원은 잠깐요. 우리 조국 수석께서는 답변을 안 들으시겠다니까 나중에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다리십시오. 제가 조금만 답변 기다리시고, 드리겠습니다. 임종석 저한테 말씀 실장께 주셨기 때문에 네. 나경원 의원님께서 김태우 전 감찰반원의 대검찰청 감찰이 탈탈 털어도 골프의 향응 수수 260여만 원 받은 게 다다 그러시는데 저는 좀 이 자료를 다시 한번 봐주셨으면 합니다. 훨씬 심각하게 본 것은 본인과 유착관계에 있는 건설업자가 뇌물수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그 시점에 검찰청 특수수사과에 가서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을 마치 청와대 관심 사건인 것처럼 위장해서 이 사건에 개입하려 했던 것이고 저희는 여기에 대한 통보를 검찰청 특수수사과로부터 받았습니다. 네. 검찰청 특수수사과에서 너무 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연락을 취해온 것이고 저희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봐서 즉시 업무 배제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의원님 이게 비혐의자, 범죄 혐의자가 아니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공직 제보자입니까? 자,
네, 이 정도로 의원님들은 저희들의 질의하실 시간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종석 실장께서는 아마 계속 그 얘기 나올 테니까요. 또 다음 기회에 답변하십시오. 네. 네. 아니, 이렇게 합시다. 네. 자, 이렇게 하시죠. 의원님 질의하는 중간에는 끼어들지 마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려고 불렀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우리 의원들만 질문하고 답변도 못하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이철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이철입니다. 제가 순서가 빨라서 두 번째인데 이제 질문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공직자는 단 한 사람의 국민이라도 의혹을 제기하면 그것이 크든 작든 성실하게 답변해야 될 의무가 모든 공직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오신 우리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께서는 아마 질의답변 과정에서 좀 부당하고 억울한 상황을 겪게 되겠습니다만 국민을 보고 평상심 잃지 마시고 차분하게 설명할 거 설명하시고 또 온당한 질책은 기꺼이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모두반에서 그런 말씀하셔서 좀 다행입니다.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저게 최두영이라는 스폰서 기업인과 김태우라는 특감 반원입니다. 두 분 간의 통화 내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다음. 좀 빨리 넘겨주세요. 롯데하고 김일성이 관계를 파보게 되고 어마어마한 게 나와. 어마어마한 게 나와. 네네. 자,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자, 다음 넘겨보세요. 뒤로 넘겨보세요. 예, 저 빨갛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 최두영이라는 기업가와 김태우 특감반원 간의 대화 중에 뭔가 딜을 해야 된다 이러는 것이 나옵니다. 보도가 됐던 내용인데요. 저는 맥락을 보면 최두영이라는 분의 비리를 덮기 위해서 다른 정보를 제공해서 뭔가 이걸 덮어야 된다 이런 딜이 오간 것처럼 보입니다. 저런 사람이 의인이 되고 저런 사람이 쏟아내는 내용 때문에 대한민국이 들썩들썩 해야 됩니까? 기가 찹니다. 저는 김태우 사건의 본질을 3B 커넥션이라고 봅니다. 비리 기업인을 스폰서로 두고 정보장사를 삼았던 비공직자가 궁지에 몰려서 쏟아내는 음해성 가짜뉴스를 정치적 비토 세력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정치 공세의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 이게 저는 본질이라고 봅니다. 비리 기업인, 비리 공직자, 비토 세력 간의 3자 결탁, 이게 본질이고요. 이것의 몸통은 저는 자유한국당이라고 봅니다. 또 이것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구체제, 적폐체제의 실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지난 11월 14일에 김태우가 검찰에 원대 복귀를 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대검의 징계 절차가 11월 30일에 시작된 거 맞죠? 그런데 김태우가 언론을 통해서 이른바 폭로를 시작한 게 12월 14일입니다. 한 2주 정도의 텀이 있죠? 그야말로 의인이라면, 공익 제보자라면 왜 2주라는 이 텀이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추론합니다. 뭐 증거가 없기 때문에. 주로 2주 동안 침묵하다가 갑자기 폭로를 시작한 이유가 뭐냐? 누군가 협의를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적폐 세력의 반격이라고 봅니다. 자, 김태우는 MB정부 때 청와대 들어갔죠? 예, 그리고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도 남았죠? 특감 반원 중에 유일하게 남았다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거 관련해서 소문은 뭐 확인해 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문은 당시 이중희 민정비서관의 영향 때문이다.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왜 이런 소문이 도냐 하면 이중희 비서관과 김태우 특감반원의 부친끼리 아는 사이다. 군의 군무원인가요? 부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됐다고 하고 김태우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중희 아버지와 자기 아버지가 부대 부사관으로 근무해서 상당히 절친한 사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최근에 파악했습니다. 이 팩트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시는 거죠? 아직 그 점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런 사실은 최근 확인했습니다. 네. 또 하나 제가 적폐 세력이 이 사람을 비유하는 이유가 반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김태우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석동현 변호사도 특정 정당에 몸담고 있는 분이고 또 김태우가 재직하던 박근혜 정부 초기 민정수석과 동기라고 합니다. 왜 제가 동기라는 말씀을 드리냐면 조국 수석이 해관구 동무이라는 이유로 비리기업위원회 추천을 받았다. 이런 가설이 성립될 수 있다면 저는 이것도 성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이 삼자 결탁, 심하게 말하면 저는 삼자 야합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삼자 야합에 대한 정치가 뭐냐? 뒤집어 씌우기 정치입니다. 고상하게 영어로 얘기하면 블레임 정치라고 말하는데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누군가가 이상한 폭로를 합니다. 그 사람이 범법자냐 비의자냐 상관없습니다. 무슨 이상한 폭로를 합니다. 그것이 특히 대통령이나 대통령 가까이 있는 분들과 관계된 것이면 더 좋습니다. 뭔가 이상한 폭로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 단계는 여기에 정치권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정치권을 비롯한 비토 세력이 개입해서 부풀리기를 하고 이슈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격 대상, 지금으로 보면 정부나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려서 정치적 이득을 도모하려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드루킹 사건입니다. 이게 아주 전형적인 3B 커넥션에 의한 이른바 블레임 정치의 전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과거로 치면요, 사화입니다, 사화. 이상한 사람이 상소를 하고 반대 세력이 그것을 문제 삼아서 일제히 또 문제 삼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숙청하고 정권을 바꾸는 사화 정치에 저는 답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인식은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이 구체제의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 조국 수석은 이 구체제에 크게 역행하는 대역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적폐청산 등 구체제를 혁파하는 일에 앞장선 죄가 있습니다. 둘째, 과거처럼 서슬퍼런 사정의 칼을 마음껏 휘두르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셋째, 그 숱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죄입니다. 왜 공격받는지 아시겠습니까? 깊이 새기겠습니다. 네. 이철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른미래당 출신 경기 평택시 을 출신 유이동 의원 질의하십시오. 네, 조국 수석님.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관련해서 벌어진 일들 때문에 국민적 의혹이 좀 많이 커진 상황인데요. 네. 어떻게 민정수석으로서 지금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십니까? 이 사태에 벌어진 것에 대해서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 아주 큽니다. 그 송구한 마음이라는 게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 민정수석실을 이끄는 책임자로서 책임을 져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계시지 않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수용해서 이 사태를 정확히 수습하는 것이 정확히 책임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단도직입적으로 그 사실관계를 몇 가지를 좀 여쭙겠습니다. 뭐 불리하실 것으로 판단이 되면 뭐 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수석님은 그 스폰서 건설업자라고 불리우는 최두영 씨와는 아시는 사이입니까? 일면식도 없고 어떠한 연락도 없고 직접 간접적으로 어떠한 연락한 바가 없습니다. 이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분이시죠? 네네. 그분이
제가 졸업한 해광고등학교 동문이라는 것을 이 사태 발생 이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뭐 이분과 수석님 사이에 어떤 메신저가 있고 그런 메신저를 통해서 어떠한 이야기도 전달하고 주고받은 적이 없다는 그 역시 말씀이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최두영 씨란 분과 저는 연락을 서로 주고받은 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대검 감찰 결과를 보니까요. 이 최두영 씨가 검찰 조사에서 김태우 수사관 인사청탁을 했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김태우 수사관에게 받은 프로필을 평소 알고 지냈던 사람한테 이렇게 보냈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청탁 시점이 2017년 5월에서 6월 사이고 김태우 수사관의 채용 시점이 7월 4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황으로만 본다면 충분히 김태우 수사관이 최두영 씨한테 부탁을 하고 최두영 씨가 이야기한 것이 실질적으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정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특감반들을 모집할 때 네. 사적으로 아는 사람을 통해서 추천받은 게 아니라 네. 법무부의 추천 명단에 기초해서 면접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저는 그 면접을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김태우 행정요원도 법무부가 제출한 명단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두영이라는 이름은 있지도 않았고 그 이유도 들어본 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태우 수사관을 직접 면접하신 사실이 없다. 없습니다. 그러시죠? 그렇다면 채용 당시 또는 그 이후라도 김태우 수사관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받으신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업무 추진 과정 또는 사적인 자리에서 김태우 수사관과 대면해서 보고를 받았다든지 이런 적은 있으십니까? 대면 보고 받은 적 전혀 없고요. 네. 반부패 비서관실과 총 한 2회 또는 3회 회식을 할 때 점심을 같이 먹었을 때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그냥 그랬을 것이다라는 생각이시지 직접적인 기억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시다 이런 말씀이시죠? 특별감찰 반원들이 다 그 점심 식사에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네. 김태우 행정요원 역시 그 자리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석님께서는 감찰 결과 발표에서 나온 것처럼 최두영 씨가 김태우 수사관의 부탁을 했다는 그 민간인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누군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 대신 그 문제는 저는 향후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알려면 알 수 있는 위치에 계신 거 아닙니까? 수석님께서는? 지금 감찰본부에서 알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민간인이기 때문에 감찰본부의 감찰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최두영 씨와 또는 김태우 씨와 이 민간인과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는 현재 동부지검과 수원지검에 사건이 대장되고 있으므로 수사를 알겠습니다. 통해서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참 이상한 대목이 이 대목이에요. 인사청탁은 했고 그 대상이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고 근데 수석님과 관련된 이게 의혹의 핵심인 것이고 알려고 마음먹으면 충분히 저는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대상이 민간인이라서 검찰이 감찰 결과는 발표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수석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누구냐 확인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감찰본부에 연락을 해서 감찰 내용을 물어보는 것 자체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측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제가 밝히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대검 감찰 결과에 적시되어 있는 사실이고 공적으로요. 그게 누구냐에 따라서 상당한 파장을 가져올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 제3자가 드러나고 수사를 통해서 신원이든 활동이건 다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 사람과 최두영을 그래서 수석님께서 직접 확인해서 밝힐 의향은 없다 이 말씀이시죠? 그거는 저희 업무 범위를 알겠습니다. 넘어서는 일입니다. 임종석 실장님. 네, 의원님. 김태우 조사관의 프로필을 보낸 대상이 청와대 내부 인물인지 청와대 고위층의 지인인지 아니면 정권 실세인지 아니면 그냥 시중에 그냥 평범한 장삼 이사인지 국민들은 궁금해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좀 확인을 해서 국민들께 알려주실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김태우 감찰 반원의 프로필을 어느 범위에서 보냐 그런 말씀이신가요?
아니 인사청탁을 했다는 그 민간인 대상이 누군지 지금 국민적인 의혹이 거기에 집중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감찰 결과에 나온 거니까 청와대에서 확인해서 발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죠. 방금 민정수석이 답변 드린 대로 검찰 수사가 이제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도 그런 그러면 날이라 생각. 그 실장님 보시자고요. 이번 일로 인해서 청와대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가 연일 이어지고 있고 청와대의 해명이 석연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상당수 계십니다. 그에 따른 의혹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고 지금 그래서 운영위가 열려. 아니요, 안 됩니다. 네. 그냥 하십시오. 오전에는. 네. 예, 저는 좀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비서실 전체 책임자로서 제가 언제든 무한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태우 감찰반원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그때그때 조치는 저는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정치적 상황이 부족했다고 해서 그 각 개선에 있는 책임자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까지 다 책임을 묻는다면 저는 어느 공직자도 열심히 일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둑을 잡았는데 왜 미리 못 막았냐고 얘기하면 어느 경찰이 열심히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총 전체 책임자로서 느낀 책임과는 별개로 민정수석실의 우리 비서관이나 당시 그 책임 라인에서 그때 김태우 감찰반원의 이 일탈행위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서 대응해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유이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 병 출신 권칠승 의원 질의하십시오. 네, 권칠승입니다. 지금 뭐 블랙리스트니 민간 사찰이니 하는 용어들이 그냥 난무를 하고 있는데요. 아주 고맙게도 박근혜 정부 덕에 여기에 대한 용어 설명이 나와 있는 판례가 있습니다. 뭐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기억이 새로우실 겁니다. 우병우 판결문 11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부 비판적인 인사나 단체의 제도적 진입 차단을 목적으로 정부 부처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정부 비판 인사나 단체가 포함되었는지 검증하여 동인사나 단체를 지원해서 배제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 또 있습니다. 김기춘 블랙리스트 항소심 판결문 인용입니다. 블랙리스트라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지원을 배제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정부 조직을 동원해서 치밀하게 실행에 옮길 것이 요구된다. 수석님 뭐 이런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민간 사찰에 대해서도 있습니다. 민간 사찰은 법령에 규정된 직무 범위를 벗어난 민간인을 대상으로 평소의 동향을 감시 파악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개인의 집회 결사에 관한 활동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미행, 망원 활용, 탐문 채집 등의 방법으로 비밀리에 수집 관리하는 것이다. 수석님 이런 거 알고 계시죠?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정쟁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 용어를 좀 정확하게 좀 씁시다. 아니면 말고 뭐 치고 빠지기, 침소봉대 이거 이제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청와대에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조건에 맞게 조직적으로 민간인 사찰을 지시하신 적 있습니까? 뭐 전혀 없고요. 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그 판례에 따라서 민간인 사찰 그리고 블랙리스트에 대한 작성의 범죄 혐의, 범죄가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대한 판례가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 판례에 기초해 보았을 때 저희가 민간인 사찰을 했다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거나 일체 그런 행위가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용어를 쓸 때는 좀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비서실장님, 수석님 두 분 다 나오셨는데 우리 수석님이 오늘 주 타켓이니까 뭐 저도 아예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예. 이 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고 또 특검 제도를 도입하고 공수처 도입을 주장하고 이런 게 사실은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는 획기적인 제도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제도를 도입한 정권이 누군가요?
문재인 정부입니다. 예, 민주당 정권 때 이런 제도들을 다 도입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뭐 역사적 사실입니다. 저는 수많은 국민들이 모여서 정말 소중한 뜻이 다 모여서 탄생한 이 문재인 정부가 이 온갖 가짜 뉴스와 중상모략으로 저는 멍들어가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정치를 통해서 사회를 개혁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수석님 뭐 감회는 어떠신가요? 아까 임종석 비서실장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 후에 첫 번째 하신 일 중에 하나가 국정원의 그 IO 정보요원을 모두 철수시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수백 수천 명의 정보요원을 철수시키고 난 뒤에 저희가 열 몇 명의 그 행정요원을 가지고 민간인 사찰을 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정말 제가 민간인 사찰을 했다면 즉시 저는 파면돼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걱정되는 게 이런 얼토당토하는 가짜 뉴스들로 이 개혁의 절호의 찬스를 놓친다면 그거는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뭐 시행착오라든가 예기치 못한 실수, 뭐 잘못 이런 것들은 우리가 솔직히 국민들한테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비판이 사실에 근거한 비판이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물러설 수 없는 자존심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용서를 구합시다. 그렇지만 사실이 아닌 일방적 매도나 비난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맞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수십 년 만에 찾아온 이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두 분이 특히 좀 책임감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을 보고 치매 환자라고도 하고 북한에 담내로 보낸 귤상자에 귤 말고 다른 게 들어있을 수도 있다. 뭐 살값 인상이 북한에 퍼줬기 때문이다. 북한이 국민연금 200조를 요구했다. 남측용 땅굴을 방치하고 있다. 태양광 패널이 중금속 범벅이다. 탈원전 때문에 삼겹살 기름으로 전기를 생산해야 된다. 이거 다 언론들에 의해서 팩트가 체크된 이 선동성 가짜 뉴스들입니다. 이런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이렇게 되면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론화라는 것은 물 건너가고 민주주의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수석님도 그렇게 보시나요? 지금 권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 민주주의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각종 가짜뉴스가 좀 심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과거 대통령님을 포함해서 총리님께서도 가짜뉴스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상임위 회의장도 그런 정쟁과 가짜뉴스가 판을 치는 연장선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마침 12월 31일 올해 마지막 날인데요. 이게 더 이상 혹세무민의 장이 안 되고 정말 송구영신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서울창조경제센터장 비위첩보 관련인데요. 김태우가 청와대에 있을 때 한 게 아니죠? 청와대에 들어오기 전에 그렇습니다. 그 검찰에 있을 때 미리 만들어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태우 이 전 수사관이 청와대 민간인 사찰이라고 주장했다가 하루 만에 거짓말한 게 들통났죠. 네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나경원 대표께서는 이 사건을 들면서 대통령 탄핵도 거론하셨어요. 탄핵을 거론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확대 재생산되면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러니까 거론을 하셨습니다. 다음에 창조경제센터는 국비 지원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당연히 청탁금지법, 공직자윤리법에 적용 대상 기관이죠. 네네. 그러면 모든 면을 보더라도 민간인 사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 아닙니까?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유관단체이기 때문에 그 관련 비리가 저희에게 접수되는데 그 비리를 확인하고 관련 부서에 전달하지 않게 되면 제가 지금 이제 부패방지 및 권익위법에 따라서 불법을 범한 것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요. 자. 네. 자, 우리 권칠성 위원 질의 맞춰주시고요. 그 답변하시고 우사진행 발언하십시오. 네. 답변 더 마무리하십시오. 권 의원님께서 소개를 하셨습니다마는 민간인 사찰이라 함은 몇 가지 판례에 따라서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권력기관이 지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치적 의도와 이용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정 대상, 특정 임무를 목표로 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특별감찰반은 김태우 요원이 수집했는 민간정보가 부분적으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 민간정보는 이와 같은 민간인 사찰의 요건에 전혀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민간정보조차도 저희 그 검증 시스템을 통해서 데스크를 통해서 또는 감찰반장을 통해서 또는 네. 반부패 비서관을 통해서 그 폐기되거나 또는 관련 부서로 전달되었을 뿐입니다. 네. 그러니까 창조혁신센터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말씀하십시오. 네. 창조혁신센터 역시 공직유관단체로서 그 관련 비리가 접수되게 되면 저희는 관련 기관에 전달해야 될 의무가 그 반부패 부패방지법에 따라서 의무가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나경원 의원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강효상 의원님 계십니다. 네? 강효상 의원님 계십니다. 아, 그래요? 네. 강효상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우리 권칠승 의원님께서 지금 그 본질하고 관계없이 저희가 국회의원들은 이 정부를 상대로 지금 성실하게 업무를 파악하고 질의를 하고 추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타당의 원내대표의 발언을 곡해하고 왜곡해서 과거 탄핵을 먼저 언급한 분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총리실 사찰 문제가 나왔을 때 이 탄핵에 해당된다고 먼저 말씀하시는데 우리 나경원 대표가 그 당시 그런 말씀을 하셨던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은 이 상황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거두절미해서 이걸 탄핵을 거론했다고 하면 저희가 마치 탄핵을 주장한 것처럼 국민들이 오도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은 심심한 유감을 표하고요. 이런 식의 비틀어서 왜곡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정쟁이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부산 북구 강서구 을 출신 김도읍 의원 질의하십시오. 먼저 우리 이철희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최두영과 김태우 간의 통화 녹취를 공개하셨습니다. 그런데 서영교 의원께서 임종석 실장에게 그 자료를 요구를 했을 때 임종석 실장께서는 검찰에 인계하고 지금 청와대에서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는데 이철희 의원은 정확하게 최두영, 김태우의 대화 내용을 PPT까지 띄웠어요. 그러면 이거는 검찰이나 청와대에서 유출을 했다는 건데 임종석 실장께서는 경위를 확인해서 나중에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태우는 파렴치한 범법자다. 그래서 그 사람의 거짓말에 자유한국당이 정치 공세를 가시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자, 문재인 정부의 특별감찰 활용 이중잣대에 대해서 입다한 PPT를 띄워놓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조국 수석님 보이십니까? 네, 보입니다. 친문인사 봐주기 외교부 공공기관, 유관기관 특감반 사례를 쭉 드러났고 비문인사 죽이기 쭉 적어놨습니다. 자, 첫 번째 하도 민주당 의원들께서 정치 공세하지 말고 팩트를 가지고 사실관계를 가지고 이야기하라고 해서 이제 우윤건 러시아 대사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갖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김태우가 생산한 우윤건 동향보고서 보고받았죠? 네. 그리고 나서는 상부에 보고했습니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거는 그 감찰의 모든 정보를 그 비서실장님이나 대통령께 보고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윤근 씨는 당시 대사 후보자였기 때문에 인사검증 라인으로 이첩했습니다. 인사검증 라인에 이첩했습니까? 네네. 그러면 임종석 실장께서는 인사검증 라인을 통해서 저 보고서 보고받았습니까? 의원님 최근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우윤근 대사에 관련한 그 첩보 내용은 일단 우윤근 아니 보고받았는지 그것만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보고받았는지만 하면 내가 꼭 우윤근 연이어서 대사- 물어볼게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냥 어떻게 의원님 얘기라는 게 다 아다르고 어다른데 그렇게 예 아니로만 답변 드리겠습니까? 하여튼 저희 내부의 인사검증 절차가 완료된 뒤에
그 첩보가 접수된 걸로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국 수석께 다시 묻겠습니다. 예. 자, 저게 김태우가 생산한 보고서 모양이에요. 보면 세 꼭지가 있어요. 장현준으로부터 1,000만 원 받았다가 2012년 19대 총선 앞두고 급하게 되돌리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장현준이 그래요. 어떻게 저런 인간이 러시아 대사로 임명이 되냐라고 하므로 언론에 보도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머리에 이제 해놓고 뒤에 갑니다. 내용 쭉 보십시오. 자, 띄워보세요. 미래주춘은행 김상경에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우윤건에게 부탁한다는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 받았다. 적시가 돼 있어요. 또 봅시다. 자, 보이죠? 네. 그 다음 보세요. 조 변호사가 하나도 쓰지 않고 사무실에 있다고 거짓말까지 했어요. 그렇게 급조해가지고 또 돈을 검찰에 제출해요. 또 봅시다. 그 다음, 자, 이 정도 되면 우리 조국 수석께서도 법학자시고 반부패 비서관은 검사 출신이고 법률가들이 민정실에 꽉 찼어요. 저 정도 보면 삼척동자도 야, 이 정도 같으면 이거 확인해 봐야 된다. 예? 근데 조국 수석께서는 확인해 본 게 있습니까? 네. 뭘 두 확인했습니까?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 1억 2천만 원 건은 검찰에서 무혐의 난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희로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언제 무혐의 결론이 났는지를 말씀을 하세요. 아니, 제가 질의 다.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정부 시절에 박근혜 정부 시절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이 불기소장 났습니다. 확인했습니까? 확인했습니다. 불기소장. 불기소장 내용을 어떤 말씀이신지요? 무혐의, 우영건이 예, 무혐의 받았다고요? 왜 무혐의 됐는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네? 누구를 통해서? 아, 누구를 통해서요? 예. 당시에 불기소 사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했, 그 시점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불기소 이유서가 있던가요? 불기소 이유서가 있었습니다. 예. 아, 그래요? 네. 불기소 이유, 문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불기소 이유를 확인했습니다. 아니, 불기소 이유서가 있었다면서요? 최종적으로도 확인되었지만 그 시점에. 아니, 그러니까 불기소 그 이유서를 시점에 봤냐고요? 그 시점에 문서로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니, 내용을. 불기소 이유서가 있었다고 했다가 지금 문서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그게 뭔 말입니까? 불기소 이유서가 이유를 나중에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그 실제 내용을 확인을 아니, 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네네. 예? 불기소 이유서를 봤습니까? 아니면 문서로 보지 않았습니다. 불기소 이유서가 있었다고 했는데 문서를 보지 않았다. 네네. 그럼 불기소 이유가 뭡니까? 불기소 이유는 증거불충분이죠. 그래요? 그러면 자, 우윤건이 입건됐다. 네. 불기소됐다. 네. 무혐의 됐다. 네. 그 이유도 들었다. 누구로부터 들었어요? 그 이유를 당시 반부패 비서관 통해서 확인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반부패 비서관이 그러니까 이런 데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건 반부패 비서관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공식 결정이었고 누구를 통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공식 결정이 무엇인지를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1억 2천만 원에 대해서는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 검찰에 의해서 무혐의가 결정되었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는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아시다시피 자, 보십시오. 민정수석실은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할 줄 알고 제가 준비한 게 많은데 자, 그 다음 한 번만 띄워보세요. 이게 김태우 수사관 작성 문건인데 조 변호사는 이 혐의로 변호사법 위반죄로 1년을 선고받았다. 이래 돼 있어요. 1년을 선고받은 저 판결문 보셨나요? 이 조 변호사의 판결문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죠. 저걸 반드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시점에는 보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최근 문제가 우윤근 대사 문제를 폭로가 김태우 수사관이 폭로를 해서 관련 서류를 다 봐서 문서상으로는 최근에 확인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당시 우윤근 씨가 1억 2천만 원을 받았다는 자체의 혐의가 없다. 증거가 불충분하다. 그런 요지로 기억합니다. 네, 마무리하시고 다음에 네. 또 자, 아까 질의하십시오. 1,000만 원 문제에 대한 답이 남은 것 같습니다. 추후에 시간 주시면 따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뭐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네, 짧게 해주세요. 네, 권칠승 의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네. 아까 우리 강효상 의원님께서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즉석에서 이야기하면 좀 모양새가 안 좋은 것 같아서 제가 한 타임 쉬었습니다.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님께서 27일 날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문 대통령은 이명박 정권 시절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일어난 민간인 사찰 보고를 국기문란 탄핵 가능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청와대에서 일어난 이번 사안이 그때보다 더욱 중하다고 할 수 있는데 대통령 탄핵감이 아닌지 답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대통령 탄핵 거론이 아니면 뭡니까? 네, 그 정도 하시죠.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 갑 출신 박주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박주민입니다. 수석님, 네, 차분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기억이 안 나면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쟁점이 있고 논란이 있는데요. 그중에 아마 환경부 문건을 두고 제일 많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환경부 문건의 성격을 두고 양쪽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보니까 더 그런데요. 서로 불명확한 개념과 요건의 말로 부딪히다 보니까요. 오히려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가려지고 있고 또 일부 과장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권칠승 의원님도 개념이나 이런 부분에서 짚어주셨는데 저도 개념을 좀 명확히 하고 그 명확해진 개념을 토대로 이야기가 좀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환경부 문건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주장이 부딪히고 있는데 사실 유일하게 물적으로 제출된 것은 다 아시다시피 이 서류 하나죠. 네. 나머지는 다 양쪽의 말입니다. 그래서 명확해진 개념을 토대로 이 문건을 기반으로 해서 과연 환경부 문건이 어떤 성격의 것이냐 이것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개념 규정을 위해서 제가 비슷한 케이스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비슷한 케이스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더 심하고 오히려 더 야당이 주장하는 것과 비슷해 보이는 사안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